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달 다방에 등록된 서울 지하철역 반경 750m 이내 연립 다세대 매물 12,772건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 원,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원룸 기준으로 지하철 1호선 인근 매물의 평균 월세가 45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어 4호선, 6호선, 3호선, 7호선, 5호선 순서로 월세가 높아졌고 가장 비싼 8호선 근처에 있는 원룸은 1호선 인근보다 35.6% 가격이 높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신풍 역세권의 신길 13구역이 공공재건축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2배 많은 587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 시내 첫 공공재건축으로 용도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결과로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 서대문구 홍은 1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되면서 총 329가구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주택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보다 2만 가구 늘어난 총 8만 5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며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합니다. 자금난에 봉착한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되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매 규제를 완화해주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보증 규모도 10조 원 더 확대합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세권 중에서 원룸 월세가 가장 저렴한 곳은 1호선 인근이고 가장 비싼 곳은 8호선 인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 최대 35%까지 차이가 나는 건데요. 1호선이 집값이 저렴한 이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을 지나는 데 비해서 8호선 같은 경우에는 고가 지역인 송파구와 강동구를 지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올스타 최기준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구로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역세권 재개발에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 수익과 향후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 이렇게 두 곳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구로동과 역삼동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구로동입니다. 이곳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 대지 지분은 7평에서 9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특히 1호선 구로역이 걸어서 5분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호선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주거지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로역 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구청, 학군까지 모두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주변 시설들과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의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거기다 노후지에 속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들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지와 교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로동 아래쪽으로 지벨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여의도와 용산, 시청까지 대형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호선을 이용해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고 신도림역을 통해 2호선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자리로서 제일 가까운 곳이 지벨리인데요. IT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근무하는 젊은 층의 직장인들이 1.5룸이나 투룸 이런 곳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수요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구로동은 교통의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편리한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TX B라인과 신안산선이 곧 구로역 인근으로 추가가 될 예정에 있고요. 앞으로 선원부권의 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로동의 입지와 교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의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 이슈들이 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노후도부터 보겠습니다. 구로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상당히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곳이고 그나마 큰 길 쪽의 상가들은 양호한 편이나 상가 뒤편 골목 쪽으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0년에서 30년 정도 된 건물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좁은 도로와 막다른 골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면서 신축 주택 또한 거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대만 둘러봐도 이 지역의 노후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의 밀집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재해에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좁은 도로가 많은 만큼 주택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주택의 지붕들이 거의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진압이나 구급차의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재해로 확장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지반 침하로 인해서 건물을 철거했던 이력도 있었고요. 이렇게 지역의 노후가 진행이 되면서 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들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 구로동은 구로역에 인접하고 있어서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면적의 상한을 두었고요. 그리고 신축 건물의 비율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 조건 또한 강화가 됐고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만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하자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조건이 있는 반면에 완화된 조건 또한 살펴보자면 역세권 1차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350m로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 완화했던 조건을 이제 350m로 확정을 한 내용이고 비주거 비율이 10%에서 5% 정도로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정책을 변화하면서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사업성과 직결이 되는 내용을 많이 완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성을 올려주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더해서 국토부에서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9월 7일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7월 18일에 신설된 내용으로 기존 역세권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새로운 내용입니다. 재개발뿐만 아니라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도 포함하도록 했고 공공임대가 아닌 공공분양이 되도록 새로운 정비 사업을 추가를 한 것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으로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형의 시세가 시세의 80% 정도의 분양이 가능한 곳인데요. 도시 외곽보다는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역세권 재개발과는 다른 방법으로 역세권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지가 좋은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입지가 좋은 역세권의 주택의 공급과 더불어서 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의 주택이 확보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조합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꾸준히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은 현존하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사업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사업성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제도의 개선으로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있고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운영비 또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업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이익 실현의 시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정보를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이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파트 입주권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각자가 원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미리 예상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등 이익 실현의 시점을 내가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을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역세권과 같은 교통이 편리한 곳은 지속적으로 신축이 추가가 되고 상권 또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조건이 맞지 않는 곳이 많고 주민 동의율 또한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현재 역세권 1구역에 들어가는 350m 범위에 포함이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 재개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동의율 또한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도 역세권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구로의 경우 지벨리와의 연계 및 지원 거점으로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정부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투자하는 방향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한다면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로동 일대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로역 아래쪽으로 모아타운 예정지와 보강아파트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아타운 예정지의 경우 5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재개발 예정이고요. 보강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2차 선정지와 남구로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그리고 남구로역 주변으로 신통기획 1차와 2차, 공공 재개발 등 구로동 전반적으로 개발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광명 뉴타운이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서 시세가 상승했듯이 구로구에는 대형 업무 단지인 지벨리가 있고요. 영등포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개발 이슈가 많아 이곳의 가치는 앞으로 충분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로구는 아직 노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개발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 일대의 교통의 추가와 더불어서 여러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로동의 모습과 향후 구로동의 모습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이곳은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로동의 호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로동 같은 경우는 노후도도 굉장히 높고 주택 밀집도도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개발 호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상되는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현재 매매 시세는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2억 중반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금은 1억 중반대로 투자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약 2억 중반대로 금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1억 초중반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세까지 짚어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세워주시죠. 네, 고려역 역세권 재개발에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개정사항에 큰 영향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 업무단지가 주변에 분포하고 있고 직주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곳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높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이 기대되는 구로구 구로동 짚어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세한 위치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1.5룸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이용이 가능한 곳이면서 역삼역은 도보로 4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오피스텔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해 있어서 생활의 편의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1, 2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서 선호도가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강남은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 역삼동은 지리적으로 같은 강남구에 속한 논현동과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과 접해 있고요. 서초구의 반포동과 서초동에 모두 접한 곳으로서 6개의 동에 둘러싸인 중심 위치에 있고 2호선과 테헤란로가 중심축으로 지나가는 곳이 역삼동입니다. 강남은 이전부터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변할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입지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면서 지하철과 일자리, 학군, 병원, 상권 등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이런 인프라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이런 오피스텔의 경우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강남대로가 역삼동의 서쪽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가 역삼동의 정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봉은사로 그리고 역삼로, 논현로, 언주로와 같은 도로들이 바둑판 모형으로 나 있어서 도로의 정비가 잘 돼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3호선과 7호선, 그리고 9호선과 2호선, 그리고 더불어서 신분당선과 분당선, 그리고 GTX A와 C 노선까지 교차해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런 광역 교통망으로 인해 이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도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또한 가능한 곳입니다. 서울에서 일자리가 첫 번째로 많은 곳이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약 95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테헤란로의 업무단지들과 위쪽으로는 압구정, 신사동, 첨당동, 우측으로는 삼성동 코엑스 업무단지까지 있고 아래쪽으로는 양재와 판교까지 있지만 테헤란로의 직장인 수요만으로도 임차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골목 곳곳마다 수많은 상권들과 인프라들이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역삼동 입지와 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서울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한 지역이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도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강남은 이미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면서
우측으로 삼성동 개발과 좌측으로 서초대로의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큰 곳입니다. 삼성동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코엑스와 현대 GBC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을 연계해서 이 일대를 비즈니스형 관광도시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현대 GBC 같은 경우 완성이 된다면 약 122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그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소형 가구의 직장인들이 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하 4층에서 7층 사이에는 5개의 철도 노선 및 환승 공간이 만들어지고 지하 2층에서 3층에는 공공 상업시설과 버스 종합 환승센터가 들어갑니다. 기존 도로는 지하 1층으로 지하화하고 그 지상에는 녹지 광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하로 코엑스와 현대 GBC 그리고 환승센터까지 모두 연결이 되는데요. 이 두 사업의 지하화 사업이 맞물리게 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지하시설로 랜드마크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8년 4월에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의 확대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선 신분당선은 용산까지 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GTX A와 C 노선 그리고 미래 신사선까지 삼성역으로 모두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이 집중이 되면서 유동인구의 증가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7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고양 양재 지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서울 남북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계획이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양재 IC에서 기흥 IC까지 기존 도로를 유지하고 지하에 도로를 내는 사업입니다. 이런 광역 단위의 개발 또한 강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의 발달로 유동인구의 증가와 인구 집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강남은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인구 집중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예전에 3, 4명이 거주했던 주거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최근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고 많이 필요해지게 되었고 소형 평수의 수요가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빌라와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들의 인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공급이 모자란 상태에서는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들이 대체제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빌라의 경우에도 최근 이슈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여러 소규모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소형 주택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또한 지난해 공급량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들이 결국에는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서울 인근 증감률을 보면 서울 전체적으로 1%에서 2% 정도의 인구 감소가 나타났고 강남의 경우 1.5% 정도의 인구가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은 오히려 인구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 공급은 어려운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감소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의 투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상 역삼동 호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형 주택을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시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되어 있을까요? 네, 매매는 현재 4억에서 4억 1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전세는 3억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5천만 원 정도로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월세의 경우 보증금 2천에 월 130에서 150만 원의 월세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의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최기준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 해주신 최기준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들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습니다. 주거 인프라 개발 기대감 속에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 알아봤습니다. 높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연휴를 앞두고 9월 마지막 평일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동산 이슈들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자, 내일 이제 명절입니다. 그렇죠? 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좀 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로 타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명절 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내용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상했었던 부분에서 조금은 빗나갔습니다. 네, 좀 다양한 여러 가지의 구제책들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조금은 빠져 있는 부분들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 이후에는 좀 많은 다른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부동산 이런 정책들이 특히나 이 시장 경제, 특히나 부동산 시장 경제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수 경기에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앞서서 자, 오늘도 이슈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의 공급, 재개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유가 충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급에 대한 포커스가 지금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3, 4년 정도 이후에 공급에 대한 불안정을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부작용 또한 마찬가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가 없어야만
네, 뭐 영끌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그런 이슈들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성동구 그리고 뭐 신구모 요 라인들 지금 현재 이제 역세권 이제 재정비 사업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것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 뭐 성동구 신구모 일대 가보시면 뭐 금호동 일대 굉장히 또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지금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오래된 중심지 구도심 쪽 라인들의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그런 강북 쪽 라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뭐 물론 강북 강남 또는 강이남 뭐 서남 쪽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노후화되어 있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거기에다가 특히나 지금 이 현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뭐 신통기획보다는 아무래도 역세권 시프트 자체가 시간적으로도 빠르고 그리고 공급에 대한 양도 상당히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에 대한 그런 재개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모아타운이나 신통기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결정, 뭐 가결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 이런 얘기들, 역세권이 붙어 있는 정비 모델 사업들이 하나둘씩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많이들 보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정비 모델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정비 사업, 역세권 붙어 있는 이런 재개발 모델들을 우리가 투자 또는 좀 실거주를 하시면서 그런 혜택들을 좀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또 가치가 있는 땅이 지하철이 인근에 붙어 있는 평지성에 가지고 있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토지 가격 상승, 뭐 여러 가지 현물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사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지하철 5호선 라인들의 신금호역 일대 재개발 고시했다라고 하는 거.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이제 상향이 되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400%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야, 400%면 엄청난 겁니다, 그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층수 40층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대규모 편의시설, 뭐 신금호역 일대에 보시면 조금은 이제 뭐 이런 도로망들도 좀 정비가 좀 필요하긴 한데 너무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병원, 이제 학원, 전시장 이런 것들로 탈바꿈이 되면서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형태 또는 원하는 형태의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삶의 질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인근의 상업시설 활성화를 유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고요. 주민 불편사항이라고 하셨던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도로망 개선이라든지 명품 주거지로 탄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뭐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바뀐다는 거죠. 뭘로? 역세권 정비 모델로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들의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구릉지 연희동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희동 마포 인근에 있는 곳이죠.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들이 이제 변신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그 오래된 거의 20여 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재개발 모델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1000세대가 넘는 규모로 탈바꿈이 될 것이고요. 뭐 연희동 721-6번지 일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구릉지에 제가 늘 보여드리고 있는 뭐 구로동이나 노량진이나 이런 라인들의 그 집의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그런 형태의 동네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꼭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또 노후불량지 곳곳 손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서울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네, 뭐 이뿐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도 아직도 손을 대야 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는데 서울에 재개발 투자해야 되는 이유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아파트 좋죠. 투자 결정의 기준이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냐 안 되냐 또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느냐 안 갖추고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조건과 필수적인 조건들을 하나 둘씩 따져보기만 한다면 상당히 투자하기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랜드마크나 인근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대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예측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비례율을 특히나 이제 제가 재개발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재개발 비례율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재개발 비례율이 조합원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에 따른 재개발 안전마진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특정 단계 이후에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110 정도의 비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이상 정도 나온다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110 정도가 보통 평균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특정 단계 이후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합 설립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사업 시행인가 보통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관리 처분 단계가 완전히 완벽하게 난다면은 그때는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사업 시행인가 같은 경우만 나더라도 보통 80% 이상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때도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00%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사업 시행인가까지 난다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물론 그 사업 시행인가까지 가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될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거기다가 위치나 여러 가지 개발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선행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제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빌라나 이런 형태들에 비해서 허들이 조금 높습니다. 경쟁자가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거. 허들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투자 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기축에 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증세라든지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현재의 통화 가치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 7년에서 많게는 12년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7년 정도까지를 앞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현 서울시의 입장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 10년 후에 통화 가치를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의 해지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재테크의 형태로서는 저는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중간에 파시는 것도 좋지만 10년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넣어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떠한 재테크 상품보다도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자, 7번째, 서울은 결과적으로 오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그래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사와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의 재개발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8번째는 이제 갭 투자 비용이 이제 초기 갭 투자 비용,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 비용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후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새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서울은 변화야만 하는 것이고 변화되고 있는 그런 서울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정책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람에 우리가 또 함께 타서 동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일단은 저희가 뒤를 이어서 두 지역을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국토부의 정책과 함께 서울의 재개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까지 8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세미나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 2억 원으로 재개발 예상 지역을 어디로 설정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노량진도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가능성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뭐 일단은 지리적으로 보자면 노량진 너무 좋은 곳에 있습니다. 용산에, 여의도와 그리고 강남에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한강의 그런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교통편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1호선과 그리고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9호선까지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만큼 장점이 있는 지역이에요. 충분히.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예전에 2017년도, 20년도까지 뭐 아파트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가장 크게 우리가 조건을 또는 전문가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 중에는 교통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대다수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직주 근접성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물론 자체적으로는 업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미비할 수 있지만 좌우측으로 10분에서 20분 거리면은 충분히 대형 업무타운들을 이렇게 세 곳을 아우를 수가 있는 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니까 용산 못지않은 그런 중심부에 가까운 노량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 벽돌 집들이 많죠. 보통 빨간 벽돌이 지어져 있는 연식이 거의 1990년대 때 거의 연말, 1990년도 말 정도가 거의 마지막 빨간 벽돌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 벽돌이 있는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 이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더 오래됐겠죠. 거의 저층 형태의 다가구도 아닌 1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환경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예전에 늘 말씀드리는 구로 같은 그런 지역들처럼 화재에 취약할 수가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행되는 곳이 노량진 뉴타운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상당히 심각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쪽 라인들도 충분히 우리가 보셔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재개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은 상도동 일대와 흑산 뉴타운을 제외하고 노량진에 이렇다 할 만한 대형 주거 형태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유들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 지역들에 좀 노후도가 많이 좀 진행이 되어 있는 곳들을 우리가 좀 노리셔야 된다고 하는 거. 교통이 또 추가적으로 증설이 되고요. 거기다가 용산까지 완성이 되는 것이 보통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 충분히 기대감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룸이고 4억 6천대 중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2억 원대 초반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천에 120 정도이기 때문에 대출 안고 투자하시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2억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재개발에 대한 상품도 좋고요. 중요한 건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들과 시장 상황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그 뒤를 이어 따라오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정말 지하 끝에 또 지하가 있고 할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 상품이 바로 이런 그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보다 더 바닥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 존재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강남 3구, 특히나 서초구 안에서 평지에 속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업무타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오피스 상권이라고 하는 거. 주변에 주택가들도 많고요. 천변도 갖고 있고요. 교통편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 장점, 그리고 업무타운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다양한 형태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중소, 강소, 대기업들이 다 몰려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 주변에 습세권도 갖추고 있지만 이렇게 카페거리 쪽 라인들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개발, 특히나 이제 업무타운이 확장되는 데 따라서 이런 유동인구가 더욱더 좀 증가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미래적인 가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교통망도 좋고 고속도로망들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지역이니까 거주하시기에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더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동인구 지금보다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자,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GTX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내용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양재에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 3구에 양재와 수서와 삼성 요 세 군데밖에 지금 현재 정차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특히나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양재가 왜 이런 정말 주요한 그런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를 과연 정차하는 역을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지역은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겠고요. 신분당선 지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연장이 된다면 용산까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판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신분당선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양재는 지금보다 더욱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좋은 그런 호재거리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플랫폼 시티 개발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런 일자리 인구들도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9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강남역에 비하면 거의 반값도 안 되고요. 4천에 280에서 330 정도의 월세가 가능하겠고, 전세 안고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대략적으로 3억 2천 정도 금액을 보유해 보신다면 상업용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지금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잘 보내십시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교통망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들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뉴타운발 인프라 수혜 기대감 속에 노량진동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지역은 양재동 짚어봤습니다. 든든한 상권 수요 수혜 지역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